자, 이제 곧 개학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전국의 대학교나 대학원뿐만 아니라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공부하는 신입생과 재학생은 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각 지자체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해 줄 때 등록금 이외에 이 생활비도 대출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네, 이 말씀처럼 학자금이라는 건 등록금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의 이 생활 안정을 위한 이 생활비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등록금은 이제 기숙사비를 제외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가리키고요. 생활비는 이제 숙식비와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을 가리킵니다. 네. 이 학생들의 생활비까지 고려를 해서 대출을 해 준다고 하니까 뭐 당장의 생계 걱정은 조금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학자금 대출 제도 같은 경우는 좀 몇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 있나요? 네, 이 학자금 대출 제도는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서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또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입니다. 이 학자금 지원 구간이라는 거는 결국 개인의 소득과 또 재산 이제 여부를 두고 이제 판단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 거치 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하고 상환 기간 동안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대출이고,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학자금 융자는 조건별로 최장 기간 내에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해서 상환하는 대출입니다. 네. 자,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럼 먼저 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에서 고지한 이 수납 금액을 대출 신청 금액으로 확정해서 대학의 수납 계좌로 지급하게 되는데 전체 등록금 가운데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 대출하기 위해 본인 부담금과 대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고요. 이 본인 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이 등록금 부분 대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학생회비처럼 이 선택 경비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 기숙사비처럼 이 생활비 성격의 비용은 등록금 대출로는 불가능한 거죠. 네. 자, 그럼 이 등록금 일부만 대출 받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하나요? 네, 등록금 일부만 대출할 경우에는 학생이 본인 부담액을 입출금 계좌에 송금하거나 또는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그 해당 금액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한국장학재단이 이 신청자의 입출금 계좌에서 본인 부담 금액을 출금한 후 등록금 대출을 실행해서 두 금액을 합한 뒤에 이 등록금 전액을 대학 계좌로 송금하게 되는데 이 대출 신청자 입출금 계좌에 출금 잔액이 부족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생활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생활비는 이제 학기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가운데 이 등록 예정자의 경우 이 생활비 대출 한도 200만 원 중에서 50만 원까지 생활비 우선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뭐 급전이 이제 필요할 때 유용하겠죠. 네. 학기별로 한 차례만 가능한데 이 생활비 잔여 금액 150만 원은 대학교나 또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학자금 대출은 이 갚아 나가야 될 텐데 상환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상환 방법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이 있는데요.
이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서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건데, 자발적 상환은 1회에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과 자동이체로 나눠서 상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이체 방식은 이제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 일자와 금액, 또 횟수 등을 기입해서 매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이고요.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 금액이 상한 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또는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했을 때 국세청 납부 통지, 또 고지, 또 원청 공제 방식을 통해서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학자금 대출 그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 1.7%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경우,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또 연간 소득 금액이 상한 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그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되고요. 기준 중위소득 이하, 그러니까 이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에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연간 소득 금액이 최초로 상한 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최대 졸업 후 2년 이내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됩니다. 네, 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이런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이자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군요. 자, 그래도 이 대출 원리금을 제때 이 갚아 나가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이 대출 기간은 대출 실행 이후부터 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 완료하는 기간을 말하는데, 크게는 상환 유예 기간과 상환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업을 못하는 등의 이유로 형편이 어려우면 이 상환 유예 기간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죠. 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부생과 만 55세 미만 대학원생에게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제도인데요. 이 학자금 대출 관련 다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동일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학자금 대출은 매 학기 시작하기 직전부터 학기 중간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올해 2학기 등록금 대출은 7월 3일 9시부터 10월 24일 6시, 오후 6시까지고요. 생활비 대출은 7월 3일 9시부터 11월 14일 오후 6시까지니까 그 사이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 기간에는 평일 9시부터 24시까지, 그러니까 자정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학자금 지원 구간을 산정하는 기간과 통지 기간을 감안했을 때 가급적이면 대학교 등록 마감일로부터 8주 전에는 신청하라고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또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떤가요? 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갚아 나갈 때, 원금을 갚을 때 이자를 거기서 이제 빼주는 제도인데, 네. 이 이자 지원은 학기에 맞춰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이뤄진다고 하고요. 상반기 신청 접수에서는 전년도 7월에서 12월에 발생한 이자를, 하반기에는 같은 해 1월에서 6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더 많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고요. 자, 그럼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규모가 뭐 얼마나 되나요? 이 상반기 기준으로 신청 접수한 분들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19,394명에게 총 19억 990만 원. 요걸 1인당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약 10만 3천 원을 지원했다고 하고요. 네. 하반기에도 18,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1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1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재학생 또 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이라면 가능하다고 하고요.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이 자녀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대학교나 또는 대학원에 다닌다면 이 부분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이나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방자치단체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 서울시는 전국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을 모두 지원하지만 다른 시도는 관내 대학교나 대학원 학생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대부분 이 가구 소득 7분위 이하에 속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우선 지원하는데 다자녀 가구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소득 수준 제한이 없다고 하네요. 자, 또 이 울산시도 이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지도 살펴보죠. 네, 이제 울산시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시민단체에 있을 때 이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이게 진행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9일까지 1학기 신청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이나 직계존속,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또는 외조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이면 되고요. 울산시도 서울시처럼 전국 소재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또한 휴학 중인 학생이라면 이자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군복무 기간은 제외를 하고요. 휴학 기간은 6학기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울산시에 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하려면 좀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까? 네, 학생 본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한부, 그리고 이제 대학교 또는 대학원, 대학 또는 휴학 증명서 한부를 준비하면 되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또 외조부님이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한부, 또 대학교나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증명서 한부,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한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제도와 또 울산시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울산시는 전국 모든 대학교와 대학원에 다니는 울산 지역 학생의 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니까요. 해당되시는 청취자분들은 또 2학기에 이 방금 얘기해드린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시고 학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